지난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장이 폭락했기 때문에 이미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도 급락 출발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 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가입니다. 저도 이런 시장은 처음이에요.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긴축을 해도 물가를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이번 물가 발표는 실망이 컸기 때문에 이제 공은 다음 주 FOMC 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불확실성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준 역시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는 진짜 성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모든 종목이 빠지겠지만 전쟁도 막을 수 없는 성장이라면 오히려 더 살 수 있습니다.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올 테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Right Now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도 김떡상이 하반기 스타가 된다고 매수 구간을 잡아드렸던 종목이고요. 이제 막 째려보기로 했던 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다고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를 끝까지 안 눌러주시는 심술쟁이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기분만 좋을 뿐입니다. 1000개도 안 되는 좋아요 개수라면 100만원짜리 리딩방에 가입을 해도 알려주지 않는 고급 정보는 멤버십으로만 공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과거처럼 조회수가 잘 나와 광고비가 짭짤한 시총 상위주만 보며 매일같이 똑같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결국엔 떡상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빤히 보이는 초능력이 생겼고요. 이 초능력을 모든 구독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출발! 오늘 살펴볼 종목의 올해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와 전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는 마이너스 20%에 육박하는 처참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역시 마이너스 6%의 적자가 지속되었으니 이 종목의 주가 역시 처참한 바닥에 꼬라박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네요. 올해 1분기는 적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역시 역성장을 했네요. 최악인데요.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의 성적은 낙제를 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2분기에 확실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네요. 2분기 영업이익률은 다행히 지속되어 온 분기 적자를 끊기는 하지만 꼴랑 3% 영업이익률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지경입니다. 별로예요. 수익성뿐만 아니라 매출의 성장 역시 대단한 성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대충 13% 성장이 전망되지만 그동안의 부진했던 실적들을 감안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2분기 실적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이러한 최근까지의 수익성 부진의 이유는 해외에 증설한 공장 승인이 늦어지면서 고정비 부담이 높은 사업의 특성상 다 지은 공장을 돌리지 못한 것이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별 문제로 보입니다. 하반기 실적 전망을 보니 역전의 용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영업이익률은 과거처럼 20%를 훌쩍 넘기기는 어려워 보여도 4분기 15%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부터 시작되는 매출 회복은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45%의 성장을 거쳐 4분기에는 무려 70%에 육박하는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박입니다. 요즘 같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70%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놈이네요. 이러한 회복세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요. 이유는 그동안 수익성을 훼손시켜온
신공장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이에요. 신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강한 매출 회복세를 이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익성이 과거만큼 올라오지 못해 3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의 역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영업이익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는 4분기를 타겟으로 한다면 괜찮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반기 실적 회복이 첫 번째 핵심이고요. 찐 핵심은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것은 신공장의 수율 안정화와 풀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박인 것은 매출의 고성장세는 내년뿐만 아니라 최소 2025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인 것은 장기 매출 성장세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장기적으로 회복 추세를 이어가며 2025년까지 30%에 육박하는 고마진 사업으로 회귀해 갈 것으로 전망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이 그림처럼 V자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바닥은 올해가 되는 겁니다. 별표, 땡, 밑줄, 쫙. 당장의 점수는 약재를 줄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인 그림은 아주 훌륭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뭐냐고요? 궁금하면 500원.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종목은 4월 19일 영상을 통해 하반기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었고요. 하반기를 앞두고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지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심지어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설정한 구간에 이제 막 진입까지 했으니 오늘은 꼭 봐야겠어요. 성장성이 매우 뛰어난 2차전지 분리막 기업이지만 작년 4분기부터 폴란드 신규 공장의 승인이 지연이 되면서 고정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매우 악화되어 적자까지 기록하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분리막 사업의 경우는 고정비 부담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어져 온 신공장의 고객사 승인 지연으로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승인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승인이 완료된 라인부터 단계적으로 가동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최악은 지나고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 함께 살펴봤을 때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올해 실적 전망이 크게 하향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은 변함이 없어도 단기적인 작전은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일단 장기적인 그림의 변화가 없는지부터 체크해 보자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연말 기준으로 작년 13.9억 제곱미터에서 2025년 40억 제곱미터까지 분리막 생산 캐파를 3배가량 확장해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실적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간 분리막 캐파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미래 실적으로 이어지는 캐파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지만 지금은 고작 여기 2022년에 불과합니다. 가야 할 길이 멀었죠? 내년 실적 전망만 봐도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의 기저효과를 누리며 2023년 연간 매출은 50% 성장하는 1.2조 원, 영업이익은 무려 260%의 성장하는 2,25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0% 이익 성장이 전망된다는데 아무도 안 놀라세요? 올해 하반기 신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회복하지만 진짜 성장은 내년부터가 되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었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며 단기적인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신공장의 승인 지연으로 수익성이 망가지는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14만 원대를 바닥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겁니다. 지난 4월 전체 영상을 통해 추가 매수는 이 박스권의 하단에서 하자고 했고요. 이제 막 이 박스권 하단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반기 실적이 회복되고
내년부터 깡패 같은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약세장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얼마든지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보다 앞서 말한 대로 올해 실적 추정치가 하향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최근 중국 봉쇄 등의 이유로 IT 기기 판매 부진에 따른 IT 기기양 분리막 수요가 둔화되었고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인 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분리막 생산 업체인 중국 칭산신소재는 해파 규모를 작년 40억 제곱미터 수준에서 2025년 100억 제곱미터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는 SKI 테크놀로지의 계획보다도 2.5배가 더 큰 수치입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분리막 수요도 급증하겠지만 앞서 말한 이유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점유율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게 올해 이익 전망치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분기별 그리고 연간 역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바닥 레벨입니다. 그래도 앞서 말한 이유에서 조금 부족하게 매수를 하더라도 느긋하게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이 박스권 하단도 일시적으로 깨는 흐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하지만 지금은 실적 바닥권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되면 15만원 라인 매물 돌파를 도전하게 될 거고요. 실적 회복 강도에 따라 돌파 여부는 결정될 겁니다. 짧게 보면 그렇고요. 길게 보면 실적의 퀀텀 점프가 가능한 내년에는 15만원을 넘어 17만원을 도전하는 도장 깨기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 실적이 이어지는 고성장의 시연이라면 단계적으로 도장 깨기 패턴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당장은 여전히 실적 회복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격 급한 분들은 그냥 다른 종목 하시고요. 신공장의 가동률 상승으로 실적이 정상화될 수 있는 4분기와 신공장의 수율 안정화와 풀가동, 그리고 캐파 증설이 이어지며 본격 장기 성장 궤도에 오르는 내년 그 이상까지도 보는 투자를 이어간다면 떡상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는 정해졌으니 그리 길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기다리면 떡상하는 미래는 정해졌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실적은 결국 턴어라운드 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그때 강력한 출발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단순 바닥 탈출 신호가 아니고요. 장기 고성장하는 역대 최고 실적 랠리를 동반하는 최고가 탈환 신호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버티면 여러분의 떡상을 장담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래는 정해졌습니다. 버틸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화이팅!